슬럼가 출신의 찐 신성한 흑룡이 신성 달성을 딱 1년 앞두고 완전히 털린 뒤 간지라곤 하나도 없는 불쌍하고 축축한 도마뱀 새끼로 리스폰했다고 상상해봐. 이제 그는 건전한 애정을 듬뿍 쏟아붓는 육감적인 골드드래곤 엄마에게 순종적인 양아들 노릇을 하며 오글거려 죽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어. 상류층 엘리트들에게 억눌리기 전에 스피드런으로 진화하고 스탯을 노가다해야 해. 안 그러면 동네 떨거지들에게 털리고 훗날을 위해 창고에 처박힐 테니까. 모든 건 아주 미쳐 날뛰는 거대한 폭풍과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시작돼. 하지만 이 험악한 날씨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야. 이건 전사와 진짜 드래곤 사이의 피 튀기는 1대1 데스매치 때문에 생긴 부작용일 뿐이지. 남자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마법 부적이 잔뜩 달린 창을 괴물에게 곧장 날리는데 그게 절대 안 뚫린다던 드래곤의 갑옷 같은 가죽을 꿰뚫고 제대로 박혀버려. 드래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 체력이 딱 1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인간이 여전히 실실 쪼개며 지지를 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지. 이 괴물은 진짜 이 미친놈이 인간이 맞긴 한 건지 진심으로 의심하게 돼. 설상가상으로 드래곤은 이 상황 전체에 엄청난 빡침을 느끼고 있어. 정확히 999년 동안 영혼 상태로 뺑이를 쳤고 마침내 말렙 드래곤으로 진화하기까지 딱 1년 남은 참이었거든. 이 갬창들이 신성한 짐승을 카운터치려고 작정하고 만든 현질템을 가져온 걸 생각하며 분통을 터뜨려. 마지막 남은 기력까지 짜내면서 드래곤은 대체 왜 이 녀석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거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알고 싶어해. 피투성이가 된 채 지친 우리의 상남자 전사가 나타나 드래곤을 멍청이라고 부르지. 드래곤이 이 빡센 싸움의 의미가 대체 뭐냐고 묻자 남자는 그저 옛날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에게 빚을 갚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설명해. 남자는 쏟아지는 비를 올려다보며 이 끝없는 악몽이 마침내 끝난 건지 생각해. 드래곤이 픽셀로 변하며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는 뜬금없이 전사에게 자신의 이름이 뭐가 될 건지 물어봐. 혼란에 빠진 괴물은 지금 대체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건데? 라며 극도의 좌절감에 포효해. 하지만 거대한 불꽃과 주인공 보정 에너지가 폭발하며 일대를 완전히 지워버리지. 드래곤은 자신의 위대한 운명이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지 의문스러워하며 분노와 현실 부정 속에 쓰러져. 갑자기 어두운 허공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드래곤의 주의를 끌어. 잠깐, 나 로비로 사출된 거 아니었어? 라며 당황하지. 나 아직 살아있나? 실제로 자신의 심장 박동도 느껴져. 만화통은 완전히 박살났지만 몸 안에는 아직 그 도끼가 조금 남아있어. 손을 뻗자 단단한 벽에 쿵 부딪히고 자신이 아주 작은 상자 안에 갇혀있다는 걸 깨달아. 이 상황은 즉시 그의 내면에 잠든 분노를 자극하고 그는 절대로 이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남은 힘을 한 방울까지 영끌해서 거칠게 힘을 주며 감옥을 부수고 나오니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하지만 그 한 번의 발악으로 모든 기력을 소진해버려. 그는 완전히 지쳐서 일어설 힘조차 없이 즉시 바닥에 쓰러져. 그래도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침내 주변을 살펴봐. 놀랍게도 그는 말 그대로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대한 방 안에 있었어. 그곳은 엄청나게 귀중한 보물들로 꽉 차 있어서 대체 누가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게 만들었지. 주위를 둘러보던 중 그는 보물들 한가운데 글자가 새겨진 이상한 비석이 있는 걸 발견해. 세상에 빛조차 보지 못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행복을 비는 말로 끝나는 걸 보니 이 커다란 돌은 사실 죽은 아기를 위한 무덤이었던 거야. 이 공간이 오직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눈치챈 드래곤은 꽤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무덤에 얘를 갖춰 기도하려고 팔을 뻗는데 비석에 손이 닿는 순간 자기 앞발이 엄청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 빛나는 표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예전에 공포스럽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 이제 그의 팔은 어이없을 정도로 짧고 배는 완전 둥글고 통통해졌어. 자기 푹신한 볼을 꼬집어보며 어쩌다 이런 인형 같은 몰골이 된 건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해. 반짝이는 금화에 또렷하게 비친 모습을 보고 나니 자기가 조그맣고 털난 짐승이 되었다는 끔찍한 악몽이 현실임을 확신하게 되지. 잠시 후 현실을 직시한 그는 이게 바로 인간들이 말하는 환생이라는 걸 깨달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꼬마 드래곤은 완전히 진이 빠진 채 누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직은 다 모르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그는 한숨을 쉬며 지금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쓸만한 템을 찾는 일에 집중하기로 해.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너구리처럼 동전 무더기를 파헤치기 시작해.
저주받은 성검을 하나 발견하고는 여기 주인이 꽤나 변태 같은 취향을 가졌다고 생각해. 다음으로 힐끗 보기만 해도 사람을 돌로 만든다는 방패를 확인하지만 너무 흔해 빠진 클리세라며 바로 무시해버려. 영원한 굶주림이라는 고전적인 저주가 걸린 낡은 항아리를 걷어찬 뒤 상자 위로 기어올라가 목소리를 다리와 맞바꾸는 무략을 발견하고는 너무 처참할 정도로 구리다고 생각해. 그는 대체 이곳이 기괴하고 쓸모없는 잡동사니로만 가득 차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다 막 다른 곳으로 가려던 찰나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아. 금빛 속에 반쯤 묻혀있는 어두운 보석 하나가 마치 다른 곳에서 굴러온 것처럼 거기 놓여 있었지. 이로 향하는 흔적을 따라간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해 속에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보석산이 그의 위로 높게 쌓여 있었어. 순수한 탐욕에 사로잡혀 두 눈이 휘둥그레진 그는 평생 최고의 잭팟을 터뜨린 기분에 들떠서 흥분한 소리를 내뱉어. 조그만 보석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주에 깊게 살펴보니 보면 볼수록 이건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마치 영물처럼 힘이 꽉 차 있다는 걸 깨닫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보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에너지가 전생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익숙하다는 거야.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건 자기가 챙기기로 결심해. 고민할 필요도 없지. 문제는 꿈쩍도 안 한다는 거야. 이 보석은 짜증나는 장식물에 지독하게도 꽉 박혀 있었거든. 그래서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 자리를 잡고 있는 힘껏 용을 쓰자 아주 약간 헐거워지는 게 느껴져. 완전히 몰입해서 계속 힘을 주는데 갑자기 장식이 툭 하고 떨어져 나와. 그 반동으로 그는 뒤로 날아가 버리고 보석더미 꼭대기에서 떨어지며 허공에서도 보석을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 통통하고 조그만 감자 같은 몸을 가눌코어 근육이 1도 없어서 그는 진짜 볼품없게 굴러가는 회전초처럼 동전산을 끝까지 굴러떨어져. 바닥에 처박힌 꼴은 그야말로 대참사였고 그는 머리를 문지르며 잠시 주저앉아 예전 전성기 시절 몸이었다면 이 정도 충격은 간지럽지도 않았을 거라며 투덜거려. 그래도 살짝 멍이 들고 굴욕을 제대로 맛봤음에도 밑을 내려다보고 그 조망만한 손에 보석이 안전하게 쥐어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즉시 안도해. 솔직히 우선순위가 맞긴 한데 그때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난데없이 거대한 황금호를 찢을 듯한 강렬한 번개가 번쩍이고 꼬마 드래곤은 완전히 허를 찔려 허둥지둥 일어서 공간을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순식간에 몰아쳐. 허공에 빛나는 푸른 균열이 찢어지며 시공간 자체가 왜곡되고 그 너머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레벨이 높은 무언가가 비집고 나오기 시작해. 그는 그걸 빤히 바라보며 팩트 폭격을 날려. 예전 말렙 시절의 자기였어도 식은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저걸 감당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살짝 다치기까지 했어도 그는 절대 쫄지 않아. 자세를 똑바로 고쳐 잡고 자기는 명색이 신성한 흑룡이라고 그 짬바가 어디 가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지. 방 건너편에서 포털의 로딩이 마침내 끝나고 정체불명의 보스급 방문자가 걸어나와. 거대한 황금빛 발톱이 바닥을 쿵 찍고 압도적으로 빛나는 푸른 눈동자가 방 안을 스캔하기 시작해. 그 압도적인 존재감의 주인은 빛 속에서 나타난 웅장한 골드 드래곤이었고 녀석은 전리품 한가운데 앉아있는 갓 아래서 깬 조그만 아기를 똑바로 내려다봐. 물러서거나 평화를 택하는 대신 우리 꼬맹이는 무력을 택하고 한판 붙을 준비를 해. 거인이 무거운 오라를 뿜어내며 기강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순수한 의지로 똘똘 뭉쳐 오늘은 절대 패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아기는 내면의 악마를 끌어내 영혼을 박살낼 듯한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지르려 하지만 새롭게 너프 먹은 몸뚱이 때문에 앙증맞고 귀여운 삑삑 소리만 낼 뿐이야. 골드 드래곤은 아마 오디오 버그라도 걸린 건가 싶어하며 완전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어. 상황을 열배는 더 쪽팔리게 만들려는 듯 꼬마가 어설프게 재채기까지 하자 거인은 방금 그 이상한 소리가 대체 뭐였는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자세히 들여다본 방문자는 이 무시무시할 줄 알았던 상대가 사실과 태어난 아기일 뿐이라는 걸 깨달아. 황금빛 짐승은 천천히 다가와 아기가 사실 애착 담요처럼 어두운 보석을 꽉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은근히 쫄아있다는 걸 눈치채. 거인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부드럽게 안심시켜줘. 갑자기 거인의 몸이 마법소녀 변신 시퀀스처럼 빛나더니 빛 속에서 형태를 바꾸고 그를 부드럽게 안아드는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 그녀는 이 인간 폼이 좀 더 편안하냐고 그에게 물어봐. 그리고 우리 꼬맹이는 그녀가 자신을 크리스티나라고 소개하자 스폰키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마침내 깨닫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크리스티나는 몸은 좀 괜찮은지 밥은 먹었는지 물어봐.
그 말을 들은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예전의 자신이라면 한 달쯤 굶어도 끄떡없었다며 속으로 허세를 부리지.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그가 배고파한다는 걸 단번에 눈치채고 다 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여. 갑자기 이 털뭉치의 몸이 완전히 통제권을 뺏겨버려. 몸이 완전히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영문도 모른 채 보석을 입에 물고 그녀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그녀가 마법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걸 본 그는 자신의 새로운 육체라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야. 그녀가 무략병을 흔들자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건지 호기심이 생겨.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빛나는 젖병을 꺼내들어. 뚜껑을 여는 순간 엄청나게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워.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마자 그게 신선한 우유라는 걸 깨닫고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여. 그는 꿀꺽침을 삼키며 단숨에 들이켜고 싶은 충동과 필사적으로 싸운다. 크리스티나가 젖병을 내밀자 꼬마 드래곤은 자존심상 이 패배를 받아들여도 될지 고민하며 머뭇거린다. 그는 먹이를 거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뒷걸음질 치지만 그가 거부하는 모습을 본 크리스티나가 젖병을 치우려 한다. 먹이가 사라지는 걸 본 아기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앞으로 돌진해온 힘을 다해 젖병을 낚아채고는 단숨에 우유를 들이켠다. 크리스티나는 그저 웃음을 터뜨리며 정말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라고 말한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우유를 마시면서도 이 녀석은 그저 평범한 우유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어떻게든 자존심을 지키려 애쓴다. 그렇게까지 맛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는 곧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어 대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맛있는 건지 의아해한다. 여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맛있냐고 묻고 아기는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부끄러워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며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민다. 크리스티나는 바깥 세상에는 그가 경험할 수 있는 훨씬 더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꼬마 드래곤은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충 분위기는 파악한다. 현재 상황을 계산해본 그는 이 거대한 홀에 쓸모없는 황금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녀가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게다가 지금 당장 나 홀로 레벨업하기에는 이 새로운 육체의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도 받아들인다. 그는 어둠의 보석을 꽉 쥐며 그녀를 따라가기로 한 결정이 우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그래, 그러시겠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잃은 털복숭이 녀석은 애착 다묘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바닥에 질질 끌며 그녀를 향해 걸어간다. 크리스티나는 꼬마를 반갑게 맞이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는 그저 살아있어준 것과 자신의 아이로 태어나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털복숭이 녀석은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칭찬을 받는 게 조금 어색했지만 이 따뜻한 기분이 사실 꽤 나쁘지 않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의 온화한 미소를 올려다보던 그는 꽤 슬픈 사실 하나를 눈치챈다. 그녀가 말하는 진짜 아이는 사실 이 육체의 원래 영혼이었고 아마 이미 사라졌을 거라는 점이다. 그때 크리스티나는 그가 앞발로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는 검은 돌을 발견한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그게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지 아니면 그저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는 뜻인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보호자가 우울해하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다정하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고 꼬마 드래곤은 그녀가 전하려는 위로를 진심으로 느낀다. 그의 반응에 완전히 매료된 그녀는 그를 꽉 끌어안고는 완전히 녹아내리며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귀여운 존재가 있을 수 있냐며 감탄한다. 홀의 출구를 향해 걸어가며 크리스티나는 우리 꼬마 녀석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한다. 오동통한 어깨 너머로 거대한 무덤을 바라보며 드래곤은 이 새로운 삶을 양보해준 원래의 영혼에게 마음속으로 조의를 표하고 그 아이가 다음 여정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깊은 존경을 담아 기원한다. 그녀의 품에 안전하게 안긴 채 그는 이번 생에서는 절대 그렇게 무능하고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오직 미래에만 집중하며 그는 살아남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꼼수와 편법을 전부 사용하기로 확고하게 결심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주된 목표는 그 누구도 다시는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만큼 강해지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 호화로운 방을 채우는 따뜻한 아침 햇살을 느끼며 꼬마 드래곤이 천천히 눈을 뜬다. 푹신한 침대 위 반짝이는 보석들 사이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는 긴 하품을 내뱉고 마침내 잠에서 깬다. 거대한 홀에서의 첫 만남 이후 꼬박 한 달이 지났고 침대 위에 앉은 꼬마는 지금이 아침 명상을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털복숭이 녀석은 처음에 이 새로운 육체 때문에 꽤나 당황했던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조금씩 그는 이 새로운 메타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어둠의 보석에 집중하면서 그는 이 특별한 드래곤의 육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직접 에너지를 모은다는 걸 깨닫는다. 이전에 크리스티나가 마법을 사용하는 걸 보았을 때 그는 이 세계에서는 마력이 다르게 흐른다는 걸 빠르게 이해했다. 그래서 자신의 생물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아기는 영적 코어의 하단전을 단련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탁 트인 안뜰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는 이곳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순수한 만화를 품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갓 태어난 자신의 몸에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꼬마 드래곤은 꽤나 만족스러워한다. 말 그대로 클린 설치 그 자체라. 하지만 그를 완전히 짜증나게 만드는 한 가지가 떠오르자 그의 기분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친다. 바로 옆에서 조그만 마법 요정 하나가 지치지도 않고 앞뒤로 날아다니며 반짝이는 빛을 향해 화난 듯이 노려보고 있다. 그는 자신을 쉴 새 없이 방풀하며 쫓아다니는 이 이상한 감시자에 대해 불평한다. 이 작은 생물체는 그의 머리 바로 위를 둥둥 떠다니고 드래곤은 이 녀석이 잠이라는 걸 자긴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떠나기 전 순전히 걱정되는 마음에 이 녀석을 소환했다는 걸 떠올리며 앞발로 요정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쓴다. 끊임없는 감시 때문에 피지컬 노가다 훈련을 할 수 없게 된 우리의 털복숭이는 허공에 헛손질만 해대며 엄청난 좌절감을 느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몰래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이 짜증나는 정령은 완전 앞잡이처럼 굴며 양어머니를 부르러 쪼르르 달려간다. 오늘 이 녀석의 일지는 확실히 사납다. 어둠의 에너지를 집중한 후 그는 내면의 힘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지금이 새로운 스킬을 테스트할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걸 깨달으며 눈을 반짝인다. 그는 순간이동 마법을 활성화하고 막 사라지려는 찰나 그 짜증나는 요정이 기어코 그를 따라붙는다. 꼬마 녀석은 아직 이걸 처리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걸 인정하며 그냥 직접적인 PVP 전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한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말을 하려다 상황이 더 꼬여버리는데 귀여운 아기 옹알이밖에 내지 못하는 심각한 발음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언어장애가 육체가 완전히 성장해야만 사라질 거라 결론 내리며 깊은 좌절감에 한숨을 내쉰다.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며 그는 요정에게 자기를 따라하고 칭찬하는 짓 좀 그만두라고 소리친다. 그 엄청난 오글거림에 기절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강력한 만화의 흐름을 느끼자 그의 짜증이 우뚝 멈춘다. 푸른빛 속에서 이풍당당하게 나타난 크리스티나는 다정하게 우리 꼬마가 얌전히 잘 있었냐고 묻는다. 그는 사랑스러운 소리로 대답하며 드디어 밥 먹을 시간이라고 신나게 생각한다. 그녀가 애정으로 녹아내리는 동안 꼬마 드래곤은 그녀가 오직 자기 밥을 챙겨주려고 나타난 거라고 속으로 확신한다. 여자는 새로운 걸 테스트해보기로 하고 늘 먹던 우유 메뉴를 바꾸고 싶은지 보려고 그에게 고기 한 점을 내민다. 그녀는 그의 볼을 꼬집어보고는 아직 이빨이 다 자라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다. 꼬마 드래곤이 그 사실에 시무룩해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나 잘 이해하다니 참 똑똑하다며 그를 칭찬한다. 그 말을 듣자 즉시 그의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진다. 그는 아주 기고만장해진다. 자신이 999살 먹은 신수의 영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그 칭찬을 정당화한다. 그의 생각에 자신이 이렇게 똑똑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착한 아기 연기가 완벽하게 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며 환호한다. 여자가 다가와 안아달라고 할 때 우리 아기는 속으로 그녀의 착각을 바로잡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오직 우유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니까. 그녀가 자신의 몸에 그의 얼굴을 비비며 극한의 모성애를 보여주자 그는 그저 생명 연장 구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일 퀘스트로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그를 품에 꼭 안은 채 크리스티나는 이 세상에서 그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확신에 차서 선언하지만 정작 진짜 밥 주는 걸 완전히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계획은 순식간에 역효과를 낸다. 마침내 그녀가 젖병을 건네주자 젖병을 빠는 해칠링은 이 미친듯이 맛있는 최고급 우유만이 자신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귀여운 척을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간절하게 속으로 고백한다. 식사 도중 아기는 시선을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고 크리스티나가 항상 자기 옆에 앉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챈다. 그는 전생에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하지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실제로 털복숭이가 이곳의 언어를 배우고 세계에 대한 귀중한 설정과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리스티나가 신이 나서 그를 자신의 아기라 부르며 그의 생각에 끼어들었고 그녀가 빈 젖병을 보자 아기는 마치 완전한 챔피언이라도 된 것처럼 자랑스럽게 가슴을 편다. 크리스티나는 장난스럽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경고하며 간식을 먹은 대가로 귀여운 재롱을 요구한다. 그 말을 들은 꼬마 드래곤은 천년 묵은 신수가 고작 우유 좀 먹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분개한다. 자존심을 완전히 구긴 채 그는 속으로 자신의 모든 존재를 저주하면서도 은혜를 갚는 건 그저 명예의 문제일 뿐이라고 합리화하며 아주 귀여운 찍찍 소리를 낸다. 여자는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는 거래에 자기 몫을 다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크리스티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똑똑한 해칠링이 기쁨으로 가득한 멋진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녀의 다정함은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려 그를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만들고 그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순수한 부끄러움에 바닥을 뒹굴며 꼬마 드래곤은 이토록 진심 어린 애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뇌정지가 와버린다. 이러한 감정적 혼란은 그의 전생에 비슷한 팩폭을 날렸던 천호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회상 속에서 하얀 머리의 여우는 그가 바깥바람 한 번 안 쐬고 24시간 내내 스탯 노가다만 하는 게 진짜 즐겁긴 한 건지 묻는다. 드래곤이 그저 묵비권으로 일관하자 그녀는 짜증을 내며 그를 눈치 없는 바보라고 부른다. 그는 그저 각자의 노가다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려 하지만 그녀는 글자 그대로 손가락질하며 그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해본 적이나 있는지 따져 묻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전혀 모를 거라며 훈계한다. 드래곤은 말렙을 찍고 승천하기 직전이라 이런 서브퀘스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연애라는 개념을 완전히 거부한다. 그의 중 두병스러운 태도에 한숨을 쉬며 여자는 자신 역시 진화가 코앞이지만 감정적인 유대를 삭제할 생각은 없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이 되기 위해 승천하는 중이라는 엄청난 반전을 터뜨린다. 우리 주인공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이 상사병에 걸린 듯한 표정의 여우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준 사람을 찾았고 그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돌아선 그녀는 눈치 지지리도 없는 이 친구가 언젠가는 감정이란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그는 오글거리는 로코 헛소리를 믿는 그녀가 어이없다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지만 초를 치지는 않기로 한다. 기억은 좀 더 시끌벅적했던 이별의 순간으로 건너뛰고 그의 어색하고 뚱한 표정의 짜증이 나 눈물을 흘리는 여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평범하게 굴거나 평소처럼 그냥 욕이나 하라고 쏘아붙인다. 그녀가 잘 살라는 말을 남기고 달려가 버리자 그는 잘해주려던 노력이 완전히 역효과를 냈다며 속으로 투덜거린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에 내심 감사함을 느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꼬마 녀석은 첫 비틀거리는 걸음마를 떼기로 결심한다. 새엄마의 애정에 보답하고 싶었던 그는 크리스티나가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계획한다. 아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는다. 걷는 기술을 뽐내면 그녀가 저 짜증나는 감시 요정을 삭제해줄 거라고 굳게 믿으며 아기는 아주 자랑스럽게 그녀를 향해 뒤뚱뒤뚱 걸어간다. 계획은 즉각적인 역효과를 낳는다. 크리스티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더니 으스러질 듯한 포옹으로 그를 격렬하게 끌어안는다. 그녀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존재라고 치켜세우는 통에 그는 요정이 무조건 남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진정한 크리스티나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자 배고픈 아기용은 그 깜짝 선물이 부디 먹을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녀는 씹기 아주 편할 거라고 약속하더니 간식으로 말 그대로 불사조의 알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다. 꼬마는 머리를 빠르게 굴려 불멸의 불사조가 과거의 주작과 매우 비슷하며 결코 평범한 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배를 채우기 위해 전설 따위는 무시한 채 그는 신나게 뒤뚱거리며 다가가 그녀의 가방에서 크고 빛나는 노란 알을 핵 낚아챈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밥을 먹어 치울 준비를 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운 엄마처럼 지켜본다.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경쾌하게 부서지는 식감을 기대하며 껍질을 덥석 깨문다. 하지만 식감이 기묘할 정도로 부드럽고 말캉하자 그의 뇌는 완전히 정지해버린다. 이 음식의 엄청난 최고급 품질에 충격을 받은 털복숭이는 내 입맛에 딱 맞고 엄청나게 맛있다며 신나게 고백한다. 그의 엄마는 안도하며 미소를 짓고는 이것이 레드 드래곤의 불꽃으로 직접 구워낸 특별한 진미라는 설정을 덧붙인다. 이게 바로 최고급 요리라는 거지. 육즙이 가득한 음식을 깨눈 감추듯 먹어치우던 아기용은 엄청난 맛 외에도 화염 만화의 희미한 버프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음식을 흡입하는 그를 보며 크리스티나는 천천히 먹으라고 타이르고 간식을 넘길 수 있게 마법 젖병을 건네자 그는 허겁지겁 음료를 빨아들인다.
갓난아기의 예민한 위장을 조심하는 게 좋다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그는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목에 걸릴 위험 없이 삼키기 훨씬 편하다는 사실을 속으로 새긴다. 첫 번째 식사에 만족한 그는 다음 요리가 무엇일지 잔뜩 기대하며 곧바로 가방에 다시 다가간다. 하지만 꼬마용은 내용물 중 하나가 엄청나게 붉고 만져보니 돌덩이처럼 단단하다는 걸 눈치챈다. 이건 씹는 요령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는 걸 깨달은 그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많으니 이 이상한 조각은 나중에 먹기로 하고 한쪽에 치워둔다. 시간이 지나 배가 빵빵해진 아기용은 침실 바닥에 누워 식곤증에 취한 나른한 콧소리를 낸다. 그의 엄청난 식성에 감탄한 크리스티나는 그를 쓰다듬으며 식량을 훨씬 더 많이 가져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그녀는 간식을 조금 더 가져오겠다고 말하고는 안전하게 쉬고 있으라고 당부한다. 혼자 남자마자 털복숭이는 큰 하품을 내뱉으며 그 많은 걸 다 소화하려면 꼬박 일주일은 걸리겠다고 인정한다. 전조 증상도 없이 몰려온 수면에 게으름을 피우던 도중 두 눈이 스르르 감기고 푹신한 바구니 안에서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든다. 몇 시간 후 텅 빈 방의 정적 속에서 그의 귀가 쫑긋거리더니 털복숭이는 천천히 눈을 뜨며 기나긴 낮잠에서 깨어난다. 바구니 안에서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그는 눈부신 빛에 섬광탄을 맞은 듯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정말 그렇게 뻗어버린 건지 의아해한다. 거대한 방을 둘러보던 환생한 용은 여전히 혼자라는 걸 깨닫지만 이내 아주 가까운 곳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물건을 발견한다. 깜짝 놀란 꼬마는 음식 바구니가 완전히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자는 동안 크리스티나가 보급품을 투하하고 가슴을 유추해낸다. 군침을 흘리며 그는 낮잠을 자는 동안 배가 텅 빈 것 같으니 조금만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논리에 설득당한 주인공은 알 하나 더 먹는다고 레벨업 과정에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거라 믿으며 밖으로 펄쩍 뛰어오른다. 공중에서 그는 목표는 오직 화염 만화를 흡수하는 것뿐이며 이건 결코 유치한 식탐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단단히 맹세한다. 그럼 그렇고 말고. 그 즉시 꼬마용은 몸 아래로 아주 익숙한 질감이 느껴지자 얼어붙고 만다. 아래를 내려다본 그는 자신이 아까 거부했던 바로 그 돌덩이처럼 단단한 알 위에 착지했음을 깨닫는다.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이자 진정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아기는 어둠의 에너지를 끌어모으며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힘을 시험할 완벽한 기회라고 결정한다. 오른발에 엄청난 힘을 집중시킨 아기용은 집중의 한숨을 내쉬더니 재빠른 동작으로 폭력적인 흑마나를 충전한 직접적인 공격을 껍질에 곧장 날린다. 그의 발톱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며 주변 공기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그 충돌로 인해 붉은 빛과 검은 번개가 방 전체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먼지가 가라앉자 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뒷걸음질 치지만 음식은 완전히 멀쩡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어떻게 표면에 작은 흠집 하나 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의 공격이 아침 식사거리에게 완전히 무효화되고 만 것이다. 당혹스러운 결과에 좌절한 아기용은 뒤로 물러서서 진지한 자세를 취하며 기본 공격만으로는 저 음식을 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운 음식 따위를 상대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에 투덜거리면서도 그는 거대한 흑마법 구체를 모아 남은 모든 힘을 단 한 번의 공격에 쏟아붓는다. 짧은 순간 과거 위대한 용의 압도적인 오라가 그의 뒤에 다시 나타난 듯하며 그는 작지만 단호한 포효를 내지른다. 검은 에너지 광선이 아래에 강하게 부딪히며 마침내 껍질에 금이 간다. 완전히 지쳐버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기 속을 응시한다. 껍질이 부서지는 것을 본 순간 그는 힘들게 얻어낸 승리를 축하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스럽게 칭송하고는 만화를 바닥나게 만든 그 식사를 차지하기 위해 다급히 다가간다. 갑자기 아기는 깨진 껍질이 기묘할 정도로 부자연스럽게 스스로 열리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굳어버린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그의 앞으로 조그만 하얀 새가 펄쩍 뛰어오르더니 경쾌하게 지저긴다. 꼬마 용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자신의 저녁 식사여야 할 것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새가 이제 그를 마주보고 있다. 한편 아기 용은 완전히 익은 것처럼 보였던 곳에서 어떻게 새가 부화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이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쓴다. 자신의 심각한 상황은 전혀 모른 채 즐겁게 뒹구는 새를 보며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 새의 몸에서 화염 만화와 어둠의 에너지가 기묘하게 섞여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껍질을 깨기 위해 사용했던 거대한 공격을 떠올리자 저 새가 그 공격을 통째로 흡수해버렸다는 진실이 돌연 그의 머리를 강타한다. 그 기술에 쏟아부었던 모든 만화를 저 조그만 생명체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은 아기는 절망하며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진다. 그의 전체 만화가 방금 아기 새에게 고스란히 털려버린 것이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아기 새는 신나게 폴짝거리며 그에게 다가갔고 도둑맞은 노력에 대한 것엔 마음속에 호통을 받게 된다. 새는 아기 용의 얼굴에 애정 어린 몸비빔을 해대고 용은 이 불청객의 이해할 수 없는 소음에 불평을 늘어놓는다. 집주인의 끔찍한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갓 태어난 새는 적극적으로 체온을 구하며 계속해서 파고들려고 한다. 털복숭이는 이렇게 들러붙는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며 모든 불사조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뻔뻔하냐고 짜증 섞인 투로 묻는다. 갑자기 방대한 고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생물학적 기억이 아기의 뇌리를 스치며 그는 잔뜩 경계태세를 취한다. 자연계에서 아기가 처음 본 생명체를 부모로 인식하는 아주 유명한 현상이 떠오른 것이다. 과거 날개 달린 신수들의 코딩 방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꼬마용은 위험한 이론과 실전을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그가 옆으로 천천히 몇 걸음 떼자 새는 망설임 없이 따라왔고 결국 아기용은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까지 점점 속도를 높여야만 했다. 털복숭이는 그저 평화롭게 쉴 곳을 찾아 쏜살같이 도망친다. 새가 쉴 새 없이 지저귀며 계속 꼬리를 물고 쫓아오는 것을 본 털복숭이는 저 짐승은 정녕 하늘 위로 날지도 못하냐며 극도의 짜증을 낸다. 이 상황을 감당하기엔 너무 지쳐버린 그는 푹신한 침대에 쓰러져 저 생명체가 알아서 상황을 파악하길 바라며 문제를 외면하기로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용은 녀석의 울음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약해지는 것을 알아챈다. 꼬마용은 자신의 새로운 골칫거리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변한 것을 눈치채고 의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아래를 내려다본 그는 새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패닉에 빠진다. 어둠 속에서 좌절 어린 한숨을 내쉬며 털복숭이는 이 눈치 없는 작은 새가 자신의 폭풍 성장 계획에 방금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줬는지 전혀 모를 거라고 되뇌인다. 한편 크리스티나는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예상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왔다며 한탄하며 복도를 서둘러 걷는다. 그녀는 행여나 작은 아기가 밖에서 굶주리고 있지는 않을지 상상하며 극도로 걱정한다. 방에 도착한 엄마는 사랑스럽게 아이를 부르며 문을 연다. 바닥에 파편을 밟은 그녀는 아기가 기다리면서 남은 알을 먹고 잠이 들었나 보다고 안도하며 추측한다. 하지만 그녀는 임시아기 침대에 시선을 고정하자마자 크게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만다. 아들의 잠자리를 살펴보던 그녀는 아기의 몸 뒤에서 빼꼼히 튀어나온 기묘한 하얀색 끝부분을 발견한다. 담요 한가운데서 털복숭이는 가슴에 매달린 작은 새를 끌어안은 채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발견에 충격을 받은 크리스티나는 부화한 것이 정말 불사조의 알이 맞는지 이해하려 애쓴다. 가까운 곳에서의 움직임에 잠에서 깬 작은 새는 눈을 뜨고 가볍게 짹짹거린다. 크리스티나는 방금 발견한 것에 완전히 놀라 바구니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만다. 충격에 휩싸인 엄마는 아기방 한가운데 나타난 신화 속 생명체의 존재를 받아들이려 애쓴다. 그녀는 그 알이 순수한 화염 마법과 어둠의 힘이 결합된 강렬하고 혼돈스러운 에너지에 노출되었음을 빠르게 추론해낸다. 그 결과에 흥미를 느낀 그녀는 어떻게 갓난아기가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토록 폭력적인 에너지를 견뎌냈는지 분석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신들의 정원을 넘나든다는 신성한 불새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떠올린다. 크리스티나는 분위기를 타며 새를 쓰다듬으려 하지만 불사조는 깃털을 부풀리고 공격적으로 하악질을 하며 새로운 보호자 곁으로 그 여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철통 방어를 펼친다. 이 시끄러운 소동에 결국 우리 꼬마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는 오후의 꿀맛 같은 낮잠을 망친 것에 몹시 짜증을 내며 투덜거리며 일어난다. 다정다감한 엄마 목소리로 돌아온 크리스티나는 구워진 음식에서 대체 어떻게 새가 태어났느냐며 반문하고 털복숭이는 앞뒤가 안 맞는 유치한 찍찍거림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쓴다. 작은 새는 곧바로 용에게 다시 비비적거리며 관심을 갈구한다. 그동안 크리스티나는 한 세대에는 오직 한 마리의 불사조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법의 순환주기에 따르면 이전의 불사조가 죽어야만 최대 100년의 간격을 두고 다른 불사조가 태어날 수 있다. 현재의 불사조가 아직 살아있을 터였기에 그녀는 갓 태어난 새가 전례 없는 이변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이토록 비정상적인 상황을 외면할 수 없던 크리스티나는 작은 요정을 소환해 화염 마법의 전문가이자 자신도 아기 용을 키우고 있는 레드 드래곤의 장로를 만나야 한다고 설명한다. 엄마는 작은 정령에게 방해 감시를 넘기며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요정은 혼자서도 관리 임무를 완벽히 해내겠다고 장담하며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크리스티나가 꼬마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당부하자 그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처럼 신나게 앞발을 들어 올리며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여자가 떠난다는 것은 감시 없는 희귀한 자유시간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은 우리 꼬마가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흥분을 간신히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새 작은 생명체들만 남겨두고 가는 것이 다소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녀는 아기가 무사할 것이라 믿으며 발길을 돌린다. 생각에 잠긴 그녀는 아이가 조숙할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오라와 매우 확고한 상남자다운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 보통의 아기용들이 마력을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발하듯 남발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기억해낸다. 하지만 이 드래곤은 확실히 달랐다. 자신의 만화를 조작할 때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교한 컨트롤을 보여준 것이다. 아이의 타고난 사기적인 능력에 감탄한 크리스티나는 이 아이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완전한 전투 마스터라고 결론 내린다. 문득 스쳐가는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입양 전에 그 수상한 후드 차림의 인물에게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따져 묻던 날을 떠올린다. 그녀는 불안감을 떨쳐내며 아이의 출신이나 수상한 과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순수한 모성애를 뿜어내며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한편 침대에 앉아있던 환생한 드래곤은 생각에 잠긴다. 그 이야기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기억해낸 그는 화염장로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떠올린다. 그는 학업에 엄청나게 몰두하는 붉은 머리의 소년으로 지독한 노력파 영재로 알려져 있었다. 상상 속에서 그는 시간이 지나며 둘이 소중한 우정을 쌓기를 바랐다. 그녀의 아이가 999살 먹은 꼰대 영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외출하기 전 마지막 안전수칙으로 돌아와서 요정은 주에 깊게 떠다니며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 크리스티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기가 수호 정령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고 드래곤은 그저 순순히 삐약거리며 대답할 뿐이었다. 그 순간 아기 드래곤은 빛나는 요정을 몹시 짜증난다는 듯 바라본다. 이 스파이 밀고자 녀석이 왜 아직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주 깜짝 놀랍게도 그는 엄마에게 예고도 없이 양보를 꽉 꼬집힌다. 완전히 떠나기 전 그녀는 요정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강렬하고 숨막히는 모성애의 애정 공세를 퍼붓는다. 과장된 사랑으로 아기 드래곤의 정신을 쏙 빼놓은 그녀는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녀석을 다시 바구니 안에 눕힌다. 무거운 침실문이 마침내 굳게 닫히고 방 안에는 완벽한 정막만이 맴돈다. 짧은 다리의 아기는 재빨리 귀를 쫑긋 세우고 텅 빈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분석한다. 출구해온 신경을 집중한 채 그는 그녀가 진짜로 접속을 종료했는지 완벽하게 확신하기 위해 결정적인 몇 초를 기다리며 완전한 안전을 확인한다. 아기 드래곤은 작은 앞발을 쥐며 억눌렀던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았고 주인공다운 해방감 넘치는 도약과 함께 마침내 자유를 얻은 환희를 폭발시키며 무방비 상태였던 작은 새를 완전히 들이받아 버린다. 아기 드래곤은 재빨리 바구니에서 기어나와 쪼랩처럼 온종일 누워서 빈둥거릴 수는 없다고 굳게 결심한다. 마치 스킵도 불가능한 무의미한 동면 컷신에 갇힌 기분이었고 이는 그의 일일 훈련 노가다를 완전히 망치고 있었다. 잠시 후 새된 목소리로 짹짹거리는 아기 새의 불평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이 작은 생물체가 눈치채기도 전에 갓 태어난 피닉스를 낚아채서 자기 머리 위로 툭 던져 올린다. 솔직히 발에 채일까 봐 계속 걱정하느니 차라리 털 달린 모자처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았다. 작은 동료를 머리 꼭대기에 태운 채 그는 소소한 반항을 이어가며 거대한 양문형 문을 향해 나아간다. 잠시 문을 살핀 그는 타이밍에 맞춰 점프만 잘하면 문고리에 충분히 닿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판단한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감자같이 작은 몸뚱이에서 짜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허공으로 몸을 날린다. 찰나의 순간 승리는 따놓은 당상 같았다. 발톱이 문고리에 닿았고 간신히 그것을 아래로 누르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즉시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최악의 소리를 듣게 된다. 바로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였다. 바닥에 착지한 그는 요정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당황하지 않고 이 모든 시도를 그저 지켜보기만 했는지 단번에 이해한다. 그녀는 이미 이 문이 지역락으로 잠겨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아기 드래곤은 어둠의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는 흑마법을 조심스럽게 사용해 진짜 해커처럼 자물쇠 내부의 톱니바퀴를 조작한다. 잠시 후 다시 손을 댈 필요도 없이 잠금 장치가 철컥거리며 열린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며 육아실 밖으로 나가는 탁 트인 길이 모습을 드러낸다. 복도로 발을 내디디며 그는 자신이 선을 넘어버린 지금 요정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한다. 빛나는 정령은 복도를 밝히며 그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는 요정이 크리스티나에게 모든 걸 일러바칠 경우를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녀는 그를 완전히 깜짝 놀라게 한다.
그의 스피드런을 맡기는커녕 요정은 마치 통행증이라도 발급해주듯 찬성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드래곤은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인다. 그는 왜 엄격했던 채팅 관리자가 갑자기 든든한 팀원으로 돌변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굳이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의심할 생각은 없었다. 복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그는 마침내 요정이 왜 그렇게 여유로웠는지 깨닫게 된다. 복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다. 그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뻗어 말 그대로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다. 잠시 자리에 주저앉은 그는 이토록 거대한 곳에서는 평범한 해칠링이라면 결코 멀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갓 태어난 새끼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봐야 사실상 러닝머신 위를 뛰는 거나 다름없을 테니까. 다시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어른들의 말이 한 가지는 맞았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한다. 자신의 현재 몸이 너무 작다는 것을 말이다. 이 짧고 작은 다리로는 이렇게 거대한 복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가로지를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에게는 이미 천재적인 계획이 있었다. 그는 어둠의 만화를 끌어모아 마법 에너지로 몸을 감싼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순간이동 마법을 쓸 때 사용했던 정확한 마력의 흐름을 기억해내고는 그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다. 마법이 그의 몸 주변으로 모여들고 그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또 다른 팔다리인 것처럼 섬세하게 조종한다. 요정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기 드래곤이 다음으로 저지를 사기적인 기술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이미 맵을 뚫고 지나가고 있으니 지금 탈출을 폭로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을 무언의 경고 눈빛으로 그녀에게 전한다. 그러고는 바닥을 박차고 뛰어오른다. 마법이 즉시 발동된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아기 드래곤은 복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1초 뒤 그는 거대한 산맥의 계곡 까마득한 상공에 다시 나타난다.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제대로 내려다본 그는 그 눈부신 그래픽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과 저 멀리 보이는 산맥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과거의 삭막하고 날선 삶과 비교하면 이 평화로운 풍경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불행하게도 중력은 이 아름다운 경치 따위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이 스폰된 위치를 깨달은 순간 그의 통통한 몸뚱이는 땅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한다. 아기 피닉스는 살기 위해 그의 머리에 매달린 채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추락을 막기 위해 두 녀석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몇 초 후 그는 흙바닥에 세게 처박히며 작은 크레이터를 만들어낸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픈 몸을 이끌고 그 한가운데 누워 그는 안전하게 활공하며 내려오기에는 너무 높은 곳으로 순간이동했다며 속으로 투덜거린다. 요정은 추락에 잔뜩 겁을 먹은 채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 즉시 허둥지둥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의 과민 반응은 그를 더욱 짜증나게 할 뿐이었다. 그는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크리스티나가 렉 걸려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 순간이동을 쉽게 해내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그의 뇌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다. 요정의 죄책감 어린 표정은 매우 불길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다. 탈출이 이렇게 간단했다면 크리스티나가 저레벨 수호자 달랑 하나만 남겨두고 갔을 리가 없었다. 드래곤은 육아실의 방화벽 보안 시스템을 자신이 완전히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털복숭이 녀석은 긴장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자신이 이미 마법을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는 생각에 잠겨봤자 해결되는 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작은 새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킨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우선 이곳이 어디인지부터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이를 위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개미들을 확인하고 물속을 들여다보고 단서를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드래곤은 맵을 더 잘 내려다보기 위해 높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 꼭대기에 오른 그는 풍경을 주의 깊게 살피며 자신들이 어디에 스폰되었는지 파악하려 애쓴다. 그때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인다. 저 멀리 크리스티나의 둥지처럼 보이는 낯익은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처음으로 그곳을 밖에서 보게 된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한 그래픽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만다. 엄청난 양의 만화가 일대 전체에 흐르고 있었고 마치 산과 둥지가 하나로 융합되어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드래곤은 그 풍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베이스 캠프가 이렇게 고레벨 구역처럼 보일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눈에 담은 후 그는 마침내 볼 만큼 봤으니 몰래 빠져나온 걸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슬슬 돌아갈 시간이라고 결정한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오르자 그의 머릿속은 즉시 또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비록 실수로 여기까지 순간이동해 버렸지만 최소한 살아남아서 파티원들은 무사히 챙길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 또 다른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친다. 어쩌면 크리스티나에게 자신이 순간이동 마법에 얼마나 고인물인지, 자신의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면 그녀가 칭찬해주며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해제하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그의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의 반응을 진심으로 보고 싶었다. 하지만 1초 뒤 그는 자신의 전략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너무 나대는 건 안 좋은 생각일지도 몰라. 만약 자신의 말렙 스킬을 드러낸다면 크리스티나가 그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캐묻기 시작할 수도 있었다. 아기 드래곤은 쉬지 않고 모든 것을 과도하게 생각했고 그의 마음은 몇 초마다 극도의 자신감과 완전한 패닉 사이를 오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기가 막히게 최고 등급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돈다. 드래곤은 그 냄새가 너무나도 끝내줬기에 즉시 발걸음을 멈춘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따라가다가 근처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발견한다. 그것을 본 순간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인다. 야생 산삼, 말 그대로 천상의 영약이었다. 드래곤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고 만다. 그는 신성한 산에서 엄청난 것들이 자라날 거라고 예상했어. 하지만 이건 그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지.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현실이 아닌 것 같았고 단연코 그가 본 가장 강력한 마법 식물 중 하나였어. 거의 즉시 그는 저걸 먹기만 하면 얼마나 더 빨리 레벨업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어. 유혹을 참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지. 꽃을 응시하며 그는 저걸 가져갈지 말지 고민했어. 하지만 호기심이 승리했고 결국 손을 뻗었지. 그가 잡기도 전에 마법 스파이가 갑자기 그를 막아서려고 했어. 아기 용은 도대체 왜 그녀가 자신의 이득을 방해하려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어. 스파이는 몹시 짜증난 표정이었지만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피닉스가 끼어들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버렸지. 그 짧은 틈이면 우리 아기에겐 충분했어. 지체 없이 그는 꽃을 낚아채서 통째로 입안에 쑤셔 넣었어. 마법 스파이는 기겁하며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했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아기 용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이미 내 입속에 들어왔는데 어쩌라고 말하는 듯했지.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다며 뿌리를 뱉어냈어. 뿌리가 땅에 닿는 순간 모두가 완전히 얼어붙었어. 식물의 하반신이 기묘하게도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거든.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고 침묵만이 무겁게 짓눌렀어. 아기 용은 천천히 그 잔해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지. 방금 자신이 개걸스럽게 삼킨 것이 결코 천상의 보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그를 덮쳤어. 마법 스파이는 완전히 경악했고 피닉스는 기겁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아기용은 자신이 대체 무엇을 소화시킨 건지 궁금해하며 엄청난 충격 속에서 뿌리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 그의 눈이 서서히 감기며 정말로 기절할 것 같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신비로운 오라가 그를 완전히 감싸 안았어. 기묘한 에너지가 주변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그림자 같은 인간의 형상이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지. 버디와 마법 스파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어.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오라를 이용해 손뭉치아기 용을 땅에서 번쩍 들어 올리더니 주머니에서 또 다른 씨앗을 차분히 꺼내 공중으로 날려보냈어. 아기 용은 결국 그걸 삼켜버렸고 남자는 그대로 천천히 걸어가 버렸지. 거의 즉시 아기 용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눈을 뜨고 몸이 안정되며 점차 완벽하게 치유되었지. 버디와 스파이는 대놓고 패닉에 빠진 채 그를 확인하려 달려왔어. 아기 용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조금 쉬면 된다고 그들에게 말했지. 그는 정체불명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려 했지만 시야가 너무 흐릿했고 그가 무언가를 알아채기도 전에 남자는 사라져버렸어. 그 후 장면은 크리스티나로 넘어가는데 그녀는 지금 황금빛 오라를 뿜어내는 거대한 용 앞에 서 있었고 보아하니 이건 평범한 NPC가 아니었지. 이분은 진짜 최종 보스 골든 드래곤의 수장인 파실라스 장로야.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과거가 있었고 파실라스는 그녀가 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어. 크리스티나는 갑작스러운 방문을 사과하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지. 블랙 드래곤 해출링이 공식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파실라스는 진심으로 충격받았어. 그는 왕좌에서 내려오며 장난치는 거냐고 물었지만 크리스티나는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어. 게다가 군주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은 추가 정보까지 풀자 그는 더욱 놀라고 말았지.
그녀는 아이가 아직 저레벨 뉴비라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장하고 경험을 쌓고 스스로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 그녀는 또한 파실라스에게 이샤 군주라는 자가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했지. 그러고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 아이가 이미 피닉스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말이야. 파실라스는 완전히 얼어붙어 이번 세대의 피닉스는 아직 소멸해서도 안 되는 상태이니 이 모든 게 말 그대로 모순이라고 지적했어. 크리스티나는 그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다른 거조라는 태도였어. 파실라스는 눈에 띄게 격분하며 손을 내리쳤어. 군주가 알게 되면 아이를 세뇌시키거나 위협으로 간주해 아예 제거해버릴 거라고 경고했지. 하지만 화를 내면서도 그는 크리스티나가 자신이 이런 힘있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걸 알고 찾아왔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내심 그녀의 추진력을 존중하고 있었지. 크리스티나는 침착하게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거라 믿었다고 말했고 파실라스는 자신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주 현명한 수였다고 동의했어. 그녀는 아이가 암흑혈통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미래의 장로인 만큼 그와 파실라스의 아들 사이에 미리 협력동맹을 맺어두는 게 확실히 좋다고 덧붙였어. 파실라스는 해칠링의 교육을 돕기 위해 아들을 보내기로 동의했어. 크리스티나는 오만한 군주가 엄청난 놀라움을 겪게 될 것이고 파실라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판을 쥐락펴락하지 못할 거라 속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지. 돌아가기 위해 날개를 펴는 순간 그녀 내면의 엄마 본능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왔어. 그녀는 아기가 울거나 배고프진 않을지 걱정하기 시작했고 벌써 아이가 보고 싶어져 간식을 사들고 전속력으로 집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바로 그때 스파이가 그녀의 UI에 긴급 알림을 보냈고 그녀의 기분은 순식간에 완전한 패닉으로 바뀌었어. 뭔가 크게 잘못되었고 그녀는 당장 아이들에게 가야만 했지. 그녀는 전속력으로 날아갔고 텔레포트 스킬을 남발하며 최대한 빨리 그들에게 다가갔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절대 돌아다녀서는 안 될 탁 트인 야생에 해칠링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녀가 그들을 향해 달려가자마자 새는 그녀를 발견하고 즉시 뛰어갔지. 그녀의 첫 반응은 걱정이 뒤섞인 순수한 혼란이었어. 도대체 저 둘이 방의 방어벽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알 길이 없었거든. 요정 스파이는 해칠링이 맨드레이크 약초를 통째로 꿀꺽한 이를 포함해 이 혼돈의 상황 전체를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지. 크리스티나는 완전히 경악했어. 그녀는 맨드레이크 자체가 이미 위험한 고등급 독초인데 이 지역의 동식물들은 드래곤 만화로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어서 그 독성이 100배는 더 심하다고 설명했어.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태어난 지 한 달 된 해칠링이 수백 년 동안 묵은 맨드레이크를 찾아내서 태연하게 씹어 먹었다는 거야. 우리 아기는 진짜로 규칙 따윈 그냥 권장 사항일 뿐이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지. 공기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상황의 퍼즐을 맞췄고 가장 재능 있는 어린 용 중 하나인 라이주가 이 난장판에 얽혀 있을 거라는 걸 알아챘어. 크리스티나는 아이의 비밀 신분이 방금 탄로 났다는 사실에 전혀 기쁘지 않았지. 하지만 아이가 즉사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기로 했어. 그녀는 아이가 부서질 듯 꼭 껴안고는 자책했어. 레벨 1짜리 해칠링이 기지를 벗어날 수 있을 리 없으니 요정에게 맡기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말이야. 아이가 텔레포트 마법을 시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맵을 뚫고 성공적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충격적이었지. 게다가 구역을 벗어난 뒤 그가 말 그대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맹독성 금지 간식을 먹어치운 거라니. 그녀는 이 엄청난 골칫덩이 아이가 끝없는 두통을 안겨줄 거란 걸 이미 직감했지. 바로 그때 아기 용이 작은 소리를 냈어. 잔뜩 혼날 각오를 한 게 분명했지.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아이를 전혀 혼내지 않았어. 대신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며 자신이 좀 더 주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아이에게 뽀뽀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말했지.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어. 이런 반응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거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의 몸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 집 안으로 돌아온 크리스티나는 아이를 제대로 치유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에너지 상태가 완전히 뒤엉킨 데다 내부 손상까지 있다는 걸 알아챘지. 하지만 아이는 살아있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아기 용은 한편으로 자신이 예전에 알던 세계와는 분명히 다르며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 그는 또한 이 시련 동안 몸에 들어온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 그때 새가 나타나서 멈추지도 않고 엉엉 울기 시작했지. 해칠링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며 그냥 배탈이 난 것뿐이라고 새를 진정시키려 애썼어. 새는 마침내 진정했어. 아기 용은 진심으로 당황한 채 그 순간을 잠시 가만히 지켜보았어.
전생에는 아무도 그를 위해 이렇게 슬퍼하거나 기뻐해준 적이 없었거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조용히 인정했지. 그러다 그는 이상한 빛을 발견했어. 그는 새의 볼에서도 같은 빛나는 에너지를 보았고 그것이 정화의 에너지라는 걸 깨달았지. 그 에너지가 독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어. 그에 더해 불의 에너지가 그의 코어에 스며들었다는 것도 알아챘지. 그의 몸은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했고 이 모든 난장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정말 몸 상태가 괜찮아지는 걸 느꼈어. 바로 그때 아기 용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작은 새가 여전히 그를 향해 슬픈 소리를 내고 있는 걸 알아챘어. 일어난 일들에 아직도 많이 속상해하는 게 분명했지. 아기 용은 처음엔 살짝 짜증이 났지만 이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새에게 애정을 영원히 쏟아부었어. 꼬맹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쓸모가 있다고 속으로 인정하면서 말이야. 이런 부모 같은 애정 표현이 이어질 때 크리스티나가 걸어들어와 아기 용에게 잠은 잘 잤냐고 물었어. 아기 용은 그녀를 따뜻하게 올려다보았지. 그녀는 아이를 안아 들고 이제 괜찮아 보이지만 맨드레이크 일로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말해주었어. 그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크게 다친 것뿐이라며 조금만 더 크면 그런 일엔 꿈쩍도 안 할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지. 원래부터 자신감 넘치는 꼬맹이인 아기 용은 자긴 완전 괜찮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듯했어. 크리스티나는 살짝 사르르 녹으며 그를 귀여운 내 아이라고 불렀지. 하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이 바뀐다. 그녀는 정령 스파이가 해준 말, 즉 이 아기 드래곤이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했고 아기 새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내상에서 회복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 아이가 평범한 해칠링으로 자라기에는 너무나도 특별하다고 조용히 결론을 내린다. 아기 드래곤은 깊은 생각에 빠진 그녀를 보며 혹시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은 아닌지 조금 불안해한다. 만약을 대비해 그는 머릿속으로 피닉스를 핑계 삼을 변명거리를 준비한다. 크리스티나는 그를 내려놓으며 그에게 계승 마법을 걸어주겠다고 말한다. 아기 드래곤이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자 그녀가 설명을 덧붙인다. 계승 마법은 신들이 창조했다고 전해지는 고대의 마법이다. 드래곤 지식의 근원을 다른 이에게 직접 심어넣어 시전자의 지식과 능력을 얻거나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일깨우게 하는 방식이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개방될지는 마법을 받는 자의 정신적 성숙도에 달려있다. 문제는 이것이 갓 태어난 해칠링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며 시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힘과 함께 위험하거나 비틀린 사고방식까지 전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법을 사용하는 이는 거의 없으며 그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다. 게다가 평생 단 한 번밖에 시전할 수 없다. 크리스티나는 이 모든 것을 아기 드래곤에게 차분히 설명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다. 그녀는 이 마법이 강력한 만큼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그 과정 내내 자신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기 드래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굳게 신뢰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역시 그가 그저 평범하고 근심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길 원했다고 고백한다. 어릴 때만 겪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기 드래곤은 그녀가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그는 전생의 경험을 통해 그런 종류의 배려가 얼마나 드물고 진심으로 따뜻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현실은 종종 그런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그 소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최소한 이 고통을 견뎌내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심한다. 며칠 후 황색으로 빛나는 오라가 집을 둘러싸고 일종의 마법 포털이 나타난다. 크리스티나는 아기 드래곤을 안고 그 황금빛을 향해 걸어간다. 가까워질수록 아기 드래곤은 멀리서부터 짓눌러오는 그녀의 압도적인 만화의 강렬함을 느끼며 진심으로 긴장하게 된다. 황금빛 오라가 그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자 아기 드래곤은 질끈 눈을 감지만 크리스티나는 긴장 풀고 편안히 있으라고 다정하게 말한다. 어찌됐든 계승 마법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풀네임인 크리스티나 엘 아르카디아를 외치며 자신의 생명과 기억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다고 엄숙히 선언한다. 곧바로 아기 드래곤의 눈 속에 수정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마법 과정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처음에는 도서관 하나 분량의 엄청난 지식이 한꺼번에 뇌로 강제 주입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 결과 그의 신경은 극도의 한계까지 내몰리고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버텨낸다. 조금만 더 견디면 그 모든 지식과 힘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 생각 하나로 그는 고통을 이겨내며 나아간다. 그러다 예고도 없이 그의 몸에서 강력한 황금빛 오라가 터져나오고 두 눈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이를 본 크리스티나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다. 하지만 괜찮냐고 미쳐다 묻기도 전에 아기 드래곤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크리스티나는 서둘러 달려가 그를 재빨리 안아든다. 그녀는 그를 거듭 부르며 절박하게 깨우려 애쓴다. 긴장된 몇 순간이 흐른 후 그가 기침을 내뱉자 크게 놀라 눈에 띄게 떨던 그녀는 그제야 조심스레 그의 뺨을 어루만진다. 아기 드래곤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 닿았고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목소리에 즉시 안도한 그녀는 몸 상태가 어떤지 황급히 묻는다. 그리고 그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신하자 그를 꼭 끌어안으며 잘 버텨주었다고 칭찬한다. 그동안 아기 드래곤은 자신이 방금 얼마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지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 탓에 그는 앞으로 훨씬 더 조심하겠다고 스스로 굳게 다짐한다. 그가 회복된 것을 확인한 크리스티나는 분위기를 띄우기로 한다. 그녀는 그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며 먼저 좀 쉬고 밥부터 먹자고 말한다. 당연하게도 특별한 식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기 드래곤의 기분은 즉시 좋아진다. 방금 겪은 그 모든 고초를 생각하면 달콤한 보상이라는 생각에 그저 황홀할 뿐이다. 자리를 옮기면서 그는 온갖 기막힌 음식들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더욱 흥분한다. 안타깝게도 접시 위에 놓인 것을 보는 순간 차가운 현실이 그를 덮친다. 맛있는 음식 대신 마른 나뭇가지, 정체불명의 식물 조각들, 그리고 약초만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묵은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었다. 그의 반응을 본 크리스티나는 그의 몸이 아직 약해서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약과 회복제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아기 드래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으로 접시를 응시하더니 대신 우유와 계란만 먹으면 안 되겠냐고 묻는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음식들은 약효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부 다 먹으면 나중에 맛있는 사과 사탕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달리 방법이 없던 아기 드래곤은 잠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한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진짜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무엇보다 전에 맹독성 맨드레이크를 씹어먹고도 살아남았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터였다. 새롭게 솟아오른 자신감과 함께 그가 크게 한입 베어 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 상황을 초래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약은 기가 막힐 정도로 썼다. 그 끔찍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그는 대체 이 접시를 어떻게 다 비워야 할지 고민하며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짓는다. 옆에서 안쓰럽게 지켜보던 크리스티나는 그 심정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다 먹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쯤 되자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한다. 솔직히 말해 이건 약이라기보단 벌칙에 가깝게 느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옆에서 세상 근심 하나 없이 행복하게 간식을 즐기고 있는 아기 새를 발견한다. 그가 약을 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지금까지 아주 잘 해냈다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이 약은 그저 몸을 정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느낀 그녀는 약속했던 자그마한 사과 사탕을 꺼낸다. 사과 사탕을 보는 순간 아기 드래곤의 기분은 즉시 180도 바뀐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곧바로 파고든다. 첫 입을 베어 물자 아주 옅은 쓴맛이 밑바탕에 감돌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느껴진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음식이라는 점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기분을 되찾기엔 충분하고도 남았다. 한편 크리스티나는 옆에서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간식을 맛있게 먹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진심으로 안도한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도 계승 마법을 쓴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속으로 애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것을 보자 마침내 그 모든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진다. 그와 동시에 아기 새가 총총 뛰어오는데 한 입 빼서 먹으려는 속셈이 분명해 보인다. 안타깝게도 아기 드래곤은 새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사과 사탕을 통째로 꿀꺽해버린다. 오늘은 절대 음식을 나눠 먹을 날이 아니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크리스티나는 곧 손님이 한 명 올 거라며 가볍게 운을 뗀다. 당연히 그녀는 아기 드래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독인다.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이 방문에 꽤나 들떠있는 눈치다. 그렇긴 해도 그녀는 이내 재빨리 경고를 덧붙인다.
특히 손님 앞에서는 힘을 너무 과시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 말을 들은 아기 드래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혹시 손님이 또 다른 해칠링인지 궁금해진 것이다. 이에 크리스티나는 태어난 지 고작 한 달 남짓된 해칠링이 계승 마법을 성공적으로 흡수한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올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 불필요한 의심을 품고 캐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의사항을 일러둔 후 크리스티나는 손님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름은 페르디키안이며 레드드래곤 일족의 차기 장로이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아기 드래곤의 시스템이 완전히 제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돌연 그의 머릿속에 완벽한 프로필 창이 떠오른다. 거기에는 페르디키안의 이름, 종족, 화염 속성, 745세라는 나이와 함께 그가 레드드래곤 장로직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까지 적혀있다. 이 정보를 보며 그는 이것 또한 필시 계승 마법의 또 다른 부작용일 것이라 조용히 깨닫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보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머지않아 그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과연 또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지 기대하기 시작한다. 불행히도 그가 더 조사해보기도 전에 크리스티나가 계승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아직 배가 고픈지 묻는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그를 위해 다른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순식간에 마법 시스템, 드래곤의 후계자, 계승의 부작용에 대한 모든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음식이 최우선이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식사에 뛰어들어 눈앞에 놓인 모든 것을 행복하게 먹어치운다. 반쯤 먹었을 때쯤 그는 음식만으로도 계승 마법을 받을 가치가 충분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 그가 계속 먹는 동안 크리스티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꺼낸다. 그녀에 따르면 드디어 그가 이름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이 말에 아기 드래곤은 깜짝 놀란다. 그의 반응을 본 크리스티나는 드래곤들은 동족에게 쓸 자신의 이름을 직접 짓는다고 설명한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다. 대신 그것은 드래곤 고유의 힘인 얼령을 처음으로 발현하는 역할을 한다. 짧은 순간 아기 드래곤은 전생에 가졌던 이름을 떠올린다. 그는 온몸을 덮은 새까만 비늘 때문에 자신을 묵이라고 이름 지어준 전 주인과의 시간을 회상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1000년 후에 드래곤으로 진화하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기억해낸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아기 드래곤은 그 이름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는다. 대화가 이어지자 크리스티나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저놈 같은 고급 마법을 얼마나 빨리 배우고 있는지 칭찬한다. 그녀는 대놓고 그를 천재라 부르며 그의 발전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자랑스럽게 인정한다. 그 말을 들으니 그녀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당연하게도 아기 드래곤 역시 그 칭찬이 전혀 싫지 않다. 물론 작은 새도 소외되는 것을 거부한다. 거의 즉시 녀석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이 작은 말썽꾸러기에게도 곧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크리스티나가 갑자기 페르디키안이 도착했다고 알린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일어나 손님을 맞이하러 간다. 둘 다 준비된 것을 보고 그녀는 함께 가겠냐고 묻는다. 놀랄 것도 없이 대답은 즉각적인 예다. 머지않아 셋은 함께 밖으로 향한다. 이동하는 동안 크리스티나의 몸이 찬란한 황금빛 오라로 감싸이며 아기 드래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모습을 보니 계승 마법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이 떠오른다. 전생에 기억하던 것과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었으니 바로 크리스티나의 진짜 정체였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그녀의 프로필을 띄운다. 거기엔 그녀가 3345세의 골드 드래곤이자 골드 드래곤의 장로, 드래곤 로드 후보, 던전의 주인이며 천마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이후 세상이 회복되도록 도운 인물 중 하나라고 적혀있다. 개별적으로 봐도 그 칭호들 중 어느 하나 인상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모든 게 합쳐지니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그 결과 아기 드래곤은 저 정도 업적을 가진 엄청난 존재가 하필이면 자신을 돌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크리스티나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긴다. 앞을 보니 그녀가 이미 페르디키안과 인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기 드래곤은 멀리서 그 대화를 관찰한다. 아까 본 프로필 덕분에 그는 즉시 페르디키안이 레드 드래곤 일족의 미래 후계자라는 것을 알아본다. 이에 답하여 페르디키안은 골드 드래곤의 장로인 크리스티나에게 정중히 인사한다. 하지만 격식이 끝나자마자 그의 주인은 다른 곳으로 향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눈이 거의 즉시 아기 드래곤에게 고정된다. 그는 지체 없이 이 아이가 최근에 태어난 블랙 드래곤 해칠링인지 묻는다. 크리스티나는 미소로 긍정하며 해칠링이 영리할 뿐만 아니라 유난히 재능이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한꺼번에 그토록 많은 칭찬을 듣자 아기 드래곤은 곧바로 부끄러워진다. 그 반응을 재미있어하며 페르디키아는 쪼그리고 앉아 자신을 소개한다. 그 모습을 보고 아기 드래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페르디키안이 악수한다. 하지만 두 손이 맞닿으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주마등 같은 찰나 아기 드래곤은 페르디키안에게서 희미한 저기를 감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다. 하지만 페르디키안은 재빨리 그것을 억누르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아기 드래곤은 그것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안다. 작은 새가 하필 그 순간 휙 날아와 그의 머리 위에 안착하며 순식간에 모두의 시선을 빼앗는다. 예상치 못한 난입에 페르디키아는 새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거의 즉시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오른다. 그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크리스티나는 이 새가 피닉스 해칠링이라는 폭탄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진다. 그 사실은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페르디키아는 이전 세대의 피닉스가 아직 살아있다고 재빨리 지적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닉스는 아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크리스티나는 자신도 이런 상황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차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 피닉스가 아직 능력을 각성하지 않았기에 그녀와 파실라스 장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파실라스 장로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페르디키아는 눈에 띄게 조용해진다. 그는 대화를 이어가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해칠링은 즉시 그 변화를 눈치챈다. 속으로 그는 파실라스의 언급이 얼마나 빨리 대화를 끝냈는지 기억해둔다. 그 화제가 정리되자 크리스티나는 먼 길을 와준 페르디키안에게 따뜻하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여기서 뜻밖의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주 짧은 순간 페르디키안이 완전히 긴장을 푼다. 이를 본 크리스티나가 그에게 작은 해칠링에게 좋은 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다. 망설임 없이 페르디키안은 동의한다. 하지만 크리스티나가 머리 쓰다듬기를 멈춘 순간 무언가가 변한다. 아주 미세하지만 아기 드래곤은 즉각 그것을 포착하는데 페르디키안이 아주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그는 그 반응이 꽤 재미있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감지했던 짧은 저기는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 때문에 아기 드래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페르디키안을 직접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그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는 페르디키안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겠다는 목표로 그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기 드래곤이 펄쩍 뛰어올라 페르디키안의 머리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더니 아까 크리스티나가 했던 부드러운 쓰다듬기를 어설프게 따라한다. 외부인의 시선에서는 그저 주변 어른들을 따라하는 아기 드래곤에 불과해 보일 것이다. 다행히도 그것이 바로 아기 드래곤에게 필요한 완벽한 위장이다. 하지만 페르디키아는 그 상황을 전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그 일이 일어난 순간 그의 표정의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에 가까운 의심스러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다. 거의 즉시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해칠링이 대체 무슨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따져 묻는다. 하지만 붉어진 뺨과 커진 눈을 숨기느라 안절부절 못한다. 한편 그의 내면적 반응은 그야말로 완벽한 혼란 그 자체로 요약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아기 드래곤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다. 잠시 후 페르디키아는 두 손으로 해칠링을 들어 올린 채 어색하게 곁눈질하고 있다. 표정으로 보아 그는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처리하려 애쓰는 중이다. 그 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아기 드래곤은 조용히 상황을 재평가한다. 처음에 그는 페르디키안이 아까 저기를 내뿜었다고 완전히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니 그 가설은 갑자기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해칠링은 한 번의 시험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한 번 더 필요하다. 그는 천천히 작은 앞발을 뻗어 페르디키안의 손 위로 올라간 뒤 가볍게 톡톡 두드린다. 그런 다음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소리를 내어 그의 시선을 끈다. 이에 반응하여 페르디키안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실룩인다. 아기 드래곤에게는 불행하게도 계속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가 다음에 하려던 행동을 끝내기도 전에 페르디키안이 갑자기 훅 다가와 그를 통째로 낚아채어 자신의 가슴팍으로 꽉 끌어당긴다.
아기 드래곤은 즉시 삑 하는 작은 소리를 낸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듯 페르디키아는 눈을 감고 다쳤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방금 전처럼 재빨리 자신을 억눌러 평정심을 되찾는다. 고개를 돌린 그는 해칠링에게 방금 있었던 일은 다 잊고 당장 떨어지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아기 드래곤은 얌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잠시 그를 지켜본다. 불과 1초 전만 해도 페르디키아는 분명 걱정하는 기색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차갑고 거리를 두며 전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다. 그 대비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워 아기 드래곤은 아까의 저기가 결코 증오에서 비롯된 게 아닐 거라는 결론에 이른다. 오히려 페르디키아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자체가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부류인 듯하다. 그리고 그 고질병은 7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살면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양이다. 페르디키안의 배경을 알고 있는 아기 드래곤은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는다. 대신 그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다.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은 페르디키안은 아무하고나 그런 짓을 하기엔 내가 너무 어리다며 핀잔을 준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전혀 싫지 않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선을 피하면서 말이다. 아기 드래곤은 그가 기뻐 보인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그가 조금 매력적이라고 속으로 조용히 덧붙인다. 그 모습을 본 크리스티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페르디키안도 어릴 때는 저 아기 드래곤보다 조금 컸을 뿐 아주 작았다고 말한다. 페르디키안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며 딱 잘라 말한다. 크리스티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당연히 기억 못하겠지만 자신은 아주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해준다. 그녀가 과거에 그 사랑스럽던 아이를 떠올리자 표정에 애정이 듬뿍 묻어난다. 아주 잠깐 페르디키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친다. 그때 공기 중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묵직하고 익숙한 소리에 아기 드래곤의 주의가 분산된다. 그는 이 감각을 즉시 알아차린다. 만화 부족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그렇게나 많이 먹어치웠는데도 또 배가 고프다니 스스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다행히 크리스티나가 이를 눈치채고 음식을 더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뜨며 너무 짓궂게 굴지 말고 둘이 사이좋게 놀고 있으라고 당부한다. 그렇게 정원에는 아기 드래곤과 페르디키안 단둘만 남게 된다. 아기 드래곤이 크리스티나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상황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페르디키안이 그를 부른다. 아기 드래곤이 올려다보자 페르디키안은 곁눈질로 힐끗 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손을 뻗어 두 손으로 아기의 오동통한 볼을 꽉 꼬집는다. 아기 드래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페르디키아는 그를 빤히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지도해야 할 어린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바로 그때 새가 순식간에 날아와 페르디키안을 말리려고 그의 팔을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소녀는 차분하게 끼어들지 말라고 일갈한다. 그런 다음 그는 아기 드래곤을 놔주고 한 손을 들어올리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어리다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아기 드래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자신은 이미 계승 마법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이 레드 드래곤이 뭘 가르치겠다는 건지 어리둥절해한다. 하지만 그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페르디키안이 피식 웃으며 이미 자기만의 훈련이라도 하듯 불꽃과 금빛 섬광속을 뚫고 날아오르는 하얀 새를 가리킨다. 그는 해칠링에게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페르디키안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로 마음먹는다. 그의 주변으로 불길이 극적으로 솟구치더니 새를 향해 거대한 화염의 파도를 쏘아 보낸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나게 압도적인 광경이다. 하지만 아기 드래곤은 새가 그 공격의 한가운데에 휘말리기 직전이라는 걸 즉각 알아차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서서 앞발을 들어올린 뒤 자신의 불꽃 에너지를 내뿜어 공격을 밀어내고 폭발로부터 새를 지켜낸다. 순간 페르디키아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다. 그 사이 아기 드래곤은 굳건히 서서 이 새는 자신의 수하라고 차분하게 선언한다. 자신의 불꽃이 그렇게 허무하게 막혀버리자 페르디키아는 이 조그만 해칠링이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 한편 아기 드래곤은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크리스티나의 비호를 받는 자신을 건드린다면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는 엄마가 철저히 자기 편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굴러들어온 드래곤은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페르디키안이 약해 빠진 새나 감싼다며 해칠링을 비난하자 그 말이 아기 드래곤의 심기를 단숨에 더욱 긁어놓는다. 그는 도대체 레드 드래곤들은 자식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길래 저런 식으로 구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할까도 생각했지만 앞으로 페르디키안과 꽤 오랜 시간을 부대끼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게 뻔하다.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싶다면 초반에 확실히 기강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 한편 페르디키안이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 조그만 블랙 드래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어둠의 오라가 그를 덮친다. 그 즉시 무거운 압박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조차 쉬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려는 찰나 경고는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해칠링이 순식간에 압박을 걷어들인다. 오라가 사라진 순간 페르디키안은 그제야 간신히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다. 이 조그만 드래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엄청난 힘은 저 조그만 덩치에 어울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동시에 아기 드래곤은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한다. 명색이 레드 드래곤이라면서 페르디키안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약해 보인다. 물론 불꽃을 다루는 능력에선 재능이 보이지만 미래의 수장이라기보다는 그저 겁먹은 야생동물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해칠링은 수년간의 엄격한 장로 후계자 훈련이 그에게 전투 기술만 우겨넣고 정서 발달은 완전히 결여시켰을 거라고 짐작한다. 그 생각은 곧바로 그들에게 놀이 친구가 되어달라던 크리스티나의 부탁을 떠올리게 한다. 갑자기 모든 상황의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아마도 크리스티나 혼자서는 페르디키안의 저 삐뚤어진 태도를 감당할 수 없었나 보다. 그래도 미래의 장로에게 빚을 지워두는 게 절대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걸 해칠링은 잘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서투름 이면을 보면 페르디키안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저버릴 성격은 아닌 듯하다. 그 점을 고려해 아기 드래곤은 긴장감을 늦추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페르디키안의 망토를 쥐고 귀여운 아기 울음소리를 낸다. 목표는 간단하다. 새 친구를 감싸다 우연히 휘말린 척하면서 이 기회를 틈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반면 페르디키안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 방금 전 그 난리를 쳐놓고서 이 강력한 꼬마 드래곤이 갑자기 우정을 제안하는 것 같았으니 말이다. 둘 중 누구도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음식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든 크리스티나가 돌아온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된다. 페르디키안이 그게 뭐냐고 묻자 그녀는 해칠링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특별 간식이라고 설명해준다. 아기 드래곤은 한치의 지체도 없다. 그는 바구니를 향해 곧장 몸을 날려 며칠은 굶은 것처럼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크리스티나는 아이가 마나가 함유된 음식을 유독 좋아한다고 짚어준다. 그 말에 페르디키안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진다. 마나가 철철 넘치는 해칠링이 이렇게까지 음식에 집착하는 꼴은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드래곤에게 마나가 더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를 도무지 떠올릴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이 해칠링이 그저 음식 맛을 좋아하는 거겠거니 결론 내린다. 그리고 그가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아기 드래곤이 그에게 음식을 권한다. 처음에 머뭇거리던 페르디키안도 결국 한 입 베어 문다. 그는 한 입 먹자마자 그 맛에 푹 빠져버린다. 그 반응을 본 해칠링은 신이 나서 음식을 더 건넨다. 아기 드래곤에게 지금은 유대감을 쌓을 완벽한 기회다. 먹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만한 드래곤이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어린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경험상 음식은 사람의 진짜 본성을 끌어내는 묘한 힘이 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믿는다. 타고난 거짓말쟁이와 억지로 꾸며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들. 두 번째 부류는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때때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전생을 돌이켜볼 때 해칠링은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자신 역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에 페르디키안에게도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아기 드래곤은 이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우유병까지 그쪽으로 쓱 밀어주며 이 작전에 제대로 승부를 걸어보기로 한다. 우유병을 내어준 뒤 아기 드래곤은 뒤로 물러나 상황을 찬찬히 머릿속으로 정리해본다. 첫째, 주변 상황은 이미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둘째, 크리스티나 정도면 혹시 모를 어떤 문제라도 감당하고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저 작은 새 정도는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둔 채 그는 이 해칠링이 왜 이토록 살갑게 구는지 아직도 얼떨떨한 페르디키안과 계속해서 비스킷을 나눠 먹는다. 잠시 후 아기 드래곤은 페르디키안에게 비스킷을 좀 부숴서 새에게도 나눠주라고 신호를 보낸다. 목적은 단순하다. 그들 사이에 쌓인 앙금을 털어내려는 것이다. 처음에 페르디키안은 머뭇거린다.
하지만 잔뜩 기대를 품은 해칠링의 표정을 보고는 결국 그 뜻에 따르고 만다. 그는 비스킷을 잘게 부수어 새에게 조금 내밀었다. 새끼 드래곤이 놀랍게도 그 작은 새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마터면 발끈할 뻔했다. 하지만 새끼 드래곤이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자마자 녀석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이내 녀석은 평생 굶주렸던 것처럼 허겁지겁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모두가 진정하자 크리스티나는 무척이나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셋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인 듯했다. 한편 페르디키아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오동통한 새를 품에 안아들자 그는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크리스티나의 둥지를 감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가 자라온 환경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아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새끼들의 음식 취향을 칭찬하더니 아버지가 자신을 이곳에 보낸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의 임무는 새끼 드래곤이 훗날 어둠의 엘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에도 다시 찾아와도 되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당연하게도 크리스티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페르디키아는 오늘의 방문이 그저 가벼운 인사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그는 작별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가 떠나자 크리스티나는 새끼 드래곤을 바라보며 그 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새끼 드래곤은 잠시 페르디키안의 양육 방식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그는 페르디키안이 예에 바르긴 하지만 거짓말에는 형편없는 녀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이 레드 드래곤은 겁을 먹을 때마다 화를 내고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싫어하는 척을 해댄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티나는 단번에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가 보기엔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자유도 없이 평생을 엘더라는 자리에 억눌려 살아온 탓일 게 분명했다. 다음 날 페르디키아는 놀라울 정도로 일찍 도착해 새끼 드래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새끼 드래곤은 도대체 저 녀석이 언제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 온 것도 모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단장한 모습이 필시 엄청난 공을 들였을 터였다.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새끼 드래곤은 크리스티나의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다. 페르디키아는 본성이 잔인한 것도 아니고 조그만 새나 괴롭힐 만한 부류도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었다. 크리스티나의 말에 따르면 페르디키안과 이 새는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새가 오직 새끼 드래곤의 말만 듣기 때문에 페르디키안은 본능적으로 녀석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티나는 이전에 새끼 드래곤에게 페르디키안이 경계를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했고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새끼 드래곤은 페르디키안의 행동에 다른 이유들도 얽혀있을 거라 짐작했다. 이 레드 드래곤은 아마도 그의 재능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부모 중 한 명을 잃었고 수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그의 그런 반응들이 갑자기 너무나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새끼 드래곤은 뜻밖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페르디키안과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그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페르디키안이 주의를 끌며 그를 위해 무언가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변신 반지를 꺼내들었다. 페르디키안의 말에 따르면 그 반지는 의사소통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폴리모프 능력을 담고 있다고 했다. 새끼 드래곤은 그것이 얼마나 유용할지 금세 알아차렸다. 특히 앞으로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다. 페르디키아는 자신이 어릴 적에 쓰던 반지이며 새로운 주인의 몸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 말에 새끼 드래곤은 반지를 팔에 쑥 끼워 넣었다. 그와 동시에 강력한 마력이 그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드디어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귀여운 흑발의 소년으로 변신했다.